자, 오늘 삼각함수 처음부터 설명을 할 건데, 자, 이제 마플로 기본 개념을 설명할 거예요. 자, 마플을 내용 설명만 해주고, 그다음 대표 문제 정도는 다 풀어줄 테니까 쭉 듣고 자기 책으로 문제를 다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삼각함수가 좀 꽤 길어요. 자, 일단 일반각과 호도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단원이든 처음 시작할 때는 단원 제목, 용어,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일단 여기 이 그림을 하나 보면 시초선이라는 말이 하나 나오죠. 그러니까 시초선은 각을 재기 시작하는 선이다. 여기서부터 각을 재기 시작하겠다라는 뜻이고, 각을 재는 약속은 어떻게 되냐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양수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는 음수각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좌표 평면을 그려서 좌표 평면에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잡아요. 자, 나중에는 좌표 평면을 이렇게 그려서 어디가 시초선이 되는 거냐면 요 x축의 양의 방향, 여기가 영도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요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부터 양의 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y축의 양의 방향이 되면 플러스 90도가 되는 거고, 이쪽으로 오면 플러스 180도, 마이너스 270도, 한 바퀴 다 플러스 270도, 한 바퀴 다 돌면 360도,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도는 게 양의 각이고, 반대편으로 각을 재기 시작하면 시초선은 여기라고 했죠. 저희가 영도선인데 각을 이런 식으로 재기 시작하면 마이너스 몇 도,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돌기 시작하면 마이너스 180도, 마이너스 270도, 다시 이런 식으로 쭉 다시 돌아오면 마이너스 360도, 이런 식으로 되겠죠. 각을 이런 식으로 잰다라고 보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다시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동경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각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 각을 나타내는 것을 동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시초선에서부터 동경이 있는 곳까지가 내가 재려고 하는 각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일반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이제 이 일반각은 어떤 각의 크기를 쟀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좌표 평면에서 앞으로 계속 잴 거기 때문에 이제 좌표 평면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동경의 위치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재봤더니 30도야. 그러면 이 동경의 일반각을 구하라는 건 뭐냐면, 눈으로 볼 때는 그냥 30도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30도가 시초선에서부터 바로 이렇게 재갖고 30도가 되는 건지, 아니면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다시 30도가 되는 건지,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390도라는 각을 생각을 해보면 한 바퀴를 이미 돌고 30도가 남잖아. 한 바퀴가 360도니까.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30도를 더 가서 이렇게 존재하는 각도, 우리 눈에 390도도 똑같이 30도로 보이죠. 그래서 일반 각이라고 하는 건 얘가 도대체 몇 바퀴를 돌고 와서 동경의 위치가 현재 여기에 있는가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각의 일반 각을 표시할 때는 360 곱하기 n. 자, 이게 뜻하는, 요 n이 뜻하는 게 몇 바퀴 돌고 왔냐,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360 곱하기 n 하고 알파 값을 잡는데, 이 알파는 보통 양수각으로 잡는 게 맞아요. 그래서 0도에서부터 360도 사이로 잡는다. n이 음수여도 알파 값은 전부 다 양수값, 0도에서부터 360도 각 사이로 잡는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들이 전부 다 이제 일반 각에서 나오는데, 나중에 예제를 보면 이제 어떻게 응용되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기 3번 같은 것을 보면은 이제 다음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 각을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꼴로 나타내라. 그러면 50도다. 그러면 좌표 평면에 그림을 그려보면 돼요. 자, 시초선 0도선은 여기고 50도는 여기서부터 50도만큼 가서 동경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겠지. 그러니까 아직 한 바퀴도 돌지 않은 거야. 그래서 360 곱하기 0도 하고 그냥 플러스 50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음수각 같은 것이 문제인데, 마이너스 585도? 자, 이런 게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한 바퀴를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동경이 한 바퀴를 돌면 360도고, 두 바퀴를 돌게 되면 720도고, 세 바퀴를 돌게 되면 1080도, 이런 식으로 쭉 나가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585도는 반대 방향으로 돈 거잖아.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한 바퀴 돌고 나면 마이너스 360도야. 그러면 마이너스 360도에서 여기 360도 빼면 얼마야?
225도 이렇게 되지. 그럼 동경이 어디에 있게 되냐면, 자, 마이너스 360도 돌고 마이너스 225도가 더 남았으니까 C초선에서부터 180도만큼 더 가고 여기에 있어요, 동경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동경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면 360도를 반대편으로 마이너스 한 바퀴를 돌고 그리고 마이너스 225도가 남은 거잖아. 그런데 이런 식으로 뒤쪽에 남는 각을 음수각으로 표시하기가 싫은 거지. 그러면 직관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보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각을 잴 때 계속 양의 방향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각을 재기 때문에 마이너스 225도면 거꾸로 각을 재야 되니까 동경의 위치를 잡기가 힘들다고 보기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뒤쪽 각을 양수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얘를 마이너스 두 바퀴를 돌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자, 한 바퀴 돌면 마이너스 360도, 다시 한 바퀴를 돌면 마이너스 720도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720도에서 거꾸로 반대 방향, 양수 방향이 되겠죠. 양수 방향으로 얼마만큼을 더 가야 동경의 위치가 존재하느냐, 이렇게 나타나겠다는 얘기죠. 그럼 양의 방향으로는 다시 135도만큼 가야 된다라고 표시를 해서 이걸 일반각 표시를 하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35도. 뒤쪽에 존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 각을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이제 이게 어떻게 이용되는지는 나중에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접요평면에서 각을 재기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자, 여기가 C초선이라고 그랬지? 당연히 1, 2, 3, 4분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거고, 동경을 이 방향으로 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보기 문제 같은 것들 잘 모르겠으면 풀어보면 돼요. 자, 호도법을 하기 전에 이제 뒤쪽에 나와 있는 그 아까 우리가 일반각을 써서 도대체 어떤 문제들을 풀 수 있는지 한번 예제를 먼저 보고 갈게요. 자, 마풀 개념 익힘을 보면 첫 번째 예제가 다음 동경의 위치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고 이런 것들은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음수각만 거꾸로 이렇게 돌을 때 어디에 있는지 위치 표시만 여러분들이 잘 해주면 돼요. 자, 이제 여기 마풀 개념 2번을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일반 각의 위치를 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세타가 2, 4분면의 각일 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동경을 우리가 좌표 평면에다가 표시를 하는데 2, 4분면이면 이제 이쯤에 동경이 있다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여기가 90도 선이고 여기가 180도 선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세타가 90도에서부터 180도 사이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동경이 이제 이런 식으로 온 거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동경이라는 것이 그냥 여기에 있으면 좋은데 자, 한 바퀴 돌고 이만큼을 더 가서 2, 4분면에 있게 되는 건지 아니면 한 10바퀴 정도 쭉 돌다가 동경이 2, 4분면에 있게 된지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세타가 2, 4분면에 각일 때 세타는 90도부터 180도. 그러니까 2분의 세타는 그것의 절반이니까 뭐 45도부터 90도 사이 이렇게는 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무엇을 추가해야 되냐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360 곱하기 n을 전부 다 표시를 해줘야 돼요. 360 곱하기 n. 이때 일반 각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식에서 2분의 세타의 범위를 구한다고 하면 자, 2로 나눠주니까 180 곱하기 n 더하기 45도 이렇게 되고 이쪽은 90도 더하기 180 곱하기 n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만약에 n이 제로다. 다시 말해서 한 바퀴도 돌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처음에 구했던 것처럼 45도부터 90도 사이에 있어요. 그럼 이때는 당연히 1, 4분면에 존재하겠지. 근데 만약에 n이 1이다. 그럼 한 바퀴 돌았다고 보는 거죠. 그럼 180도 더하기 45도, 225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은 180도 더하기 90도, 270도야. 그럼 이때는 동경이 3, 4분면에 존재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n이 2가 되면 이걸 계속하는 게 아니라 n이 2가 되면 180 곱하기 n이 이미 360도지. 그럼 한 바퀴 돌고 다시 45도니까 n이 0일 때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2분의 세타가 존재하는 4분면은 1, 4분면뿐만이 아니라 3, 4분면도 가능하게 된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일반 각 표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일반 각 표시를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삼각함수 값을 계산을 할 때도
그 세타 값이 2, 4분면에 있다라고 나와 있는 문제랑 1, 4분면 세타가 1, 4분면의 각일 때 이렇게 표현이 될 때가 있고 아니면 세타가 그냥 무슨 30도 뭐 이런 식으로 표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30도일 때는 그냥 확정되어 있는 각이지 그냥 시초선에서부터 30도만큼 간 거예요. 한 바퀴도 돌지 않고. 근데 1, 4분면의 각이다. 그러면 한 바퀴를 돌고 왔는지 그냥 왔는지 두 바퀴를 돌고 왔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요런 그 내용을 여기 1단원에서 일반각의 표현에서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밑에 예제들 많이 있으니까 쭉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나와 있네요. 자, 이제 동경의 위치 관계인데, 자, 이 책에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앞쪽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표가 나와 있잖아. 너네 표에. 그래서 각 동경이 일치할 때, 그 다음에 일직선에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에 있을 때,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는 X축 대칭에 놓여 있을 때, 두 개의 동경이 Y축 대칭으로 놓여 있을 때, 이 동경 사이의 관계식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이제 찾는 문제인데, 이거를 절대 외우면 안 됩니다. 이거를 외우기 시작하면 만약에 이 네 가지 위치 관계가 대표적인 거라서 이 네 가지 위치 관계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 네 가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대칭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데 이걸 외우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이 이외의 네 가지 이외의 것이 나오면 우리가 관계식을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지 말고 이 식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네 가지 예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7세타와 세타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도 7세타와 세타로 한번 해볼게요. 뭐 7세타가 세타보다는 큰 각이겠죠? 자, 처음에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몇 사분면에 있는지는 모르니까 일단 쉽게 1사분면에 있다고 한번 해줘. 자, 그러면 세타가 이 각이다라고 먼저 표시를 해. 그런데 일치했기 때문에 7세타도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여기 이렇게 겹쳐갖고 있겠죠? 7세타. 근데 7세타가 세타보단 큰 각이니까 7세타가 적어도 한 바퀴는 돌고 왔겠지. 자, 이 각을 7세타라고 표시를 합시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7세타와 세타를 더할지 뺄지 그러면 더하거나 빼서 뭐 360도가 된다든가 180도가 된다든가 90도가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특수각들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중3 때 삼각함수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거기 30도, 60도, 45도, 90도, 180도 뭐 이런 것들이 다 특수각이에요. 이런 특수각들이 나오는 관계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여기 그림을 봐봐. 7세타라고 하는 것은 좀 굵은 색으로 쌤이 표시를 해줄게. 자, 이 정도로 한번 해봅시다. 자, 7세타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이 7세타죠? 자, 여기는 지울 수가 있어서 조금 이해가 편한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세타만큼을 세타는 얼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럼 요만큼 이런 된장을 다시 자 7세타를 표시를 해봅시다. 좀 굵은 색으로 7세타를 표시를 하면 다 지워졌어. 이런 단점이 있군요. 자, 다시 좌표평면을 그리고 7세타를 다시 표기를 한번 해봅시다. 7세타를 굵은 각으로 표시를 하면 아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더 간 거지. 근데 이제 세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이만큼이 세타예요. 여기서부터 요만큼. 그지? 그러니까 요만큼을 없애버리는 거야. 자, 이거를 지우개로 지우려고 했더니 왜 안 지워지니? 좀 얇게 해갖고 지워보자. 여기서 요 각만큼을 지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다시 또 지워졌는데, 요런 표시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요만큼밖에 안 남았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한 바퀴죠. 이 관계식은 지금 현재 어떻게 나온 거냐면, 7세타, 너무 굵네. 자, 7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결국은 한 바퀴 360도만 남는다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도 지금 그림상에는 내가 아까 7세타를 이렇게 한 번 돌고 와서 여기에 왔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7세타가 한 바퀴를 돌고 여기 왔는지 두 바퀴를 돌고 여기에 정착을 했는지 동경의 위치를 알 수가 없죠. 몇 바퀴를 돌고 동경이 여기에 놓여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360도 이렇게 해주면 안 되고 몇 바퀴는 돌았는지 모르겠으니까 360 곱하기 n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빼주면 6세타가 360 곱하기 n이기 때문에 약분을 해주면 세타가 60도 곱하기 n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
n에다가 빵을 집어넣으면 한 바퀴도 안 돌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세타가 0이 되는 거고 한 바퀴를 돌았다고 하면 60도가 되는 거고 2를 집어넣으면 120도, 180도 이런 식으로 가능한 값들이 쭉 나오겠죠. 자, 그런데 세타가 0에서부터 360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0도 같은 거는 제외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값이 여기 보면 60, 120, 180, 6의 배수로 쭉 나가서 360도 되기 전까지의 각들을 다 찾아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려서 조건을 봐야 돼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일직선상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다. 그럼 이제 동경의 위치 그림은 그냥 일사분면이 제일 편하니까 이렇게 일사분면에다 그려. 자, 이만큼이 세타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7세타는 어디에 있느냐? 얘랑 일직선상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세타라는 각입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하거나 뺄 거야.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빼면 되겠네요. 7세타에서 이게 7세타인데 이 7세타에서 세타만큼을 빼면 이만큼이 날아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결국은 180도야. 이때는 관계식이 7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180도다 이거지. 자, 근데 중요한 것은 7세타가 한 바퀴를 돌고 와서 이럴지 두 바퀴를 돌고 와서 이럴지 알 수가 없으니까 180도 플러스 360도 곱하기 n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 뭐 마찬가지로 6세타 만든 다음에 6으로 나눠주고 n에다가 0부터 쭉 가능한 값을 하나씩 차근차근 다 집어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x축 대칭도 한번 해볼까요? x축 대칭도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문제는 너희가 풀고 이해가 안 가면 질문하도록 하고 쌤은 내용 설명만 해줄게. 자, 어떤 두 개의 동경이 x축으로 대칭이다. 자, 요걸 세타로 봐요. 이만큼을 세타로 보고 7세타가 이것과 대칭이다. 그럼 이제 여기에 놓여 있겠죠. x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7세타니까 동경은 여기서부터 시초선이니까 이만큼 여기가 7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x축 대칭이기 때문에 요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가 같아야죠. 그럼 결국은 7세타에서 요 각을 세타로 볼 수가 있으니까 7세타에다가 이번엔 세타만큼을 더해주면 특수각이 되겠죠. 7세타에다 세타만큼을 더해주면 360도가 되네. 몇 바퀴인지 모르겠으니까 곱하기 n 해가지고 마찬가지 n 값에다 1씩 쭉 집어넣어서 세타 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y축 대칭도 마찬가지겠죠. 자, 네 번째가 이제 y축 대칭인데 동경은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 y축 여기를 세타로 보고 그 다음에 이것과 y축으로 대칭이 돼서 7세타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만큼이 7세타가 되는 겁니다. 근데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요 각의 크기가 같을 거고 그럼 나머지 이 각이 세타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결국 7세타에서 세타만큼을 마찬가지로 더하면 7세타 더하기 세타를 하면 180도가 될 거고 몇 바퀴는 돌고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360 곱하기 n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놓고 계산해주면 되겠죠. 8세타는 한 다음에 세타는 이렇게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n에다가 1부터 쭉 대입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표이기는 하지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서 더할 건지 뺄 건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일반각이 쓰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 이제 돌아갑시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호도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호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물리량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배웠는데 여태까지 뭐 길이를 재는 단위 센치, 미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배우죠. 뭐 무게를 재는 단위 그람, 킬로그램, 톤 뭐 이런 걸 여러 개를 배워. 자, 마찬가지로 각이라는 물리량을 계산을 할 때 여태까지 잘 생각해 보면 각을 재는 단위는 도단위밖에 안 배웠어요. 이 도단위를 쓰는 걸 우리가 60분법이라고 하는데 이 60분법은 나중에 이제 미분하기도 힘들고 적분하기도 힘들고 다루기가 상당히 귀찮고 힘든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60분법 몇 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라디안이라고 하는 호도법을 사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호도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 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그림을 보면 여기 어떤 원에 반지름이 하나 있지. 자, 그러면 실을 끊어 가지고 이 반지름의 길이와 똑같게 원주 위에다 이렇게 잡아. 자, 그러면 이 반지름의 길이와 요 호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요런 각이 하나 생기겠죠. 요 각을 몇 라디안이라고 하는 거냐면 1라디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원이 하나 있는데 반지름이 만약에 1이었어. 그러면 여기가 호의 길이가 1이 되게 하는 거. 요 호의 길이가 1이 될 때의 요 각을 1라디안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반지름이 r인데
자, 반지름이 R인데 여기다 표시하자. 반지름은 현재 보이는 것처럼 R인데 호의 길이가 2R이야.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호의 길이가 만약에 2R이다. 반지름의 2배죠. 그럼 그때 나타내는 요 중심각은 2라디안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얘기죠. 이게 호도의 정의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게 원의 원주라고 하는 것은 원둘레죠. 자, 원주가 뭐냐면 2파이 R이야. 그러니까 원주는 반지름의 몇 배냐면 2파이 배라고. 그러면 원을 한 바퀴 다 돌면 결국은 2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이 하나 나오죠. 우리한테 익숙한 360도, 60분법으로의 360도라는 것은 2파이 라디안이라는 얘기예요. 단위가 라디안이야. 그래서 요 문제에서 얘기하는 라디안이 우리나라 말로 이제 호도라는 얘기고 2파이 라디안 아니면 2파이 호도라는 얘기인데 라디안이라는 단위가 도단위처럼 쓰기가 간단하지가 않지. 귀찮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냥 2파이 그럼 뒤쪽에 라디안이 생략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60도가 2파이 라디안이기 때문에 그것의 절반인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 될 거고 90도 그것의 다시 절반이죠. 2파이 라디안 이렇게 될 거고 또 절반 45도 그러면 4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특수각들만 한번 쭉 적어볼까요? 그럼 30도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30도는 180도에 얼마야? 3분의 1이야? 아니 6분의 1이야? 6, 38이니까 그러니까 6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60도는 30도의 2배다 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3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관계식을 하나 찾아낼 수가 있냐면 이 도단위로 나와 있는 걸 호도로 고쳐야 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라디안으로 나와 있는 거를 60분법으로 고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관계식이 있어요. 60분법을 그러니까 도단위를 그다음에 호도법으로 고칠 때 라디안으로 고칠 때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라디안을 다시 60분법으로 고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아무거나 하나만 외우면 돼. 자, 이게 제일 쉬울 것 같은데요.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잖아. 그러니까 도단위를 라디안으로 바꾸려면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되겠죠. 거꾸로 파이 라디안이 180도니까 호도법을 60분법으로 고치고 싶으면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파이분의 180을 곱할 것인가 아니면 180분의 파이를 고칠 것인가는 뭐 외워도 되지만 아니면 180도가 파이다라는 이 관계식 하나만 아무거나 암기만 하고 있어도 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이 되는 건 항상 뭐냐면 특수각들이야. 특수각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게 180도가 파이다. 이런 거죠. 그럼 여기로부터 그것의 2배면 360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것의 절반이면 다시 90도니까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들의 절반, 뭐 3분의 1, 2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특수각들을 다 알 수가 있으면 돼요. 기본적으로 파이가 180도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3분의 파이 그러면 파이에다 180도 넣으면 되지. 그럼 180도 나누기 3 이렇게 되니까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60도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삼각함수를 다룰 때는 의도적으로 도단위보다는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라디안으로 표시하려고 하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돼요. 익숙하지 않더라도.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고 이거는 너희가 이제 보기를 쭉 풀어보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호의 길이라든가 이제 부채꼴의 넓이를 이제 다시 한번 정의하는 게 공식이 나오는 거지. 이제 이것들은 이제 전부 다 공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 뭐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그렇죠? L은 R 세타, 그다음에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데 여기서 세타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냐면 전부 다 호도법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R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그 원의 반지름을 뜻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세타는 중심각을 뜻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L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호의 길이를 뜻하는데 첫 번째 식이 호의 길이는 R세타 이렇게 나와 있어. 예전에 중등 때부터 너희가 알고 있는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뭐냐면 원주가 2파이 R이니까 2파이 R에다가 360도분의 중심각 몇 도만큼 잘렸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이 세타가 도단위로 나와 있는 거라고 360도분의 40도, 뭐 30도, 60도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여기서의 세타는 이 식과는 사뭇 다르죠. 이거는 이 도단위를 뭘로 바꾼 거냐면 라디안으로 그대로 바꾸면 돼요. 라디안으로 그대로 바꿔주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우리 아까 파이가 180도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도 단위를 파이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얼마를 곱해야 되냐면 180분의 파이를 곱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360도분의 세타도를 라디안으로 바꿀 때 180분의 파이만큼을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호의 길이 L은 R세타라는 공식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요. 그래서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고 그 다음에 원의 넓이는 우리가 예전에 부채꼴의 넓이, 원의 넓이가 아니라 부채꼴이죠.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의 360도분의 중심각 도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 단위를 라디안으로 싹 다 바꿔서 정리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위에 있는 공식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2분의 1 RL 이렇게 공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공식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써주면 돼요. 반지름과 중심각을 알고 있으면 2분의 1 R제곱 세타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중심각을 모르고 호의 길이를 안다. 그럼 2분의 1 RL 이걸 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림에 이제 보기 문제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반지름이 6인데 자 중심각이 120도지. 그러니까 이 120도를 도단위 라디안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자 60도가 얼마냐면 3분의 파이예요. 특수각들은 조금 외우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120도는 그것의 2배일 테니까 120도를 호도로 고치면 3분의 2파이 이렇게 나올 거고 그때 뭐 호의 길이를 구해라. 그럼 어떤 공식을 써? R 세타 이렇게 쓰는 건데 이 세타가 요걸 써야 돼요. 3분의 2 파이를 120도로 쓰면 공식이 틀려집니다.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는 이제 1번에서 L을 알기 때문에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을 써도 되고 아니면 반지름도 알고 중심각도 아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런 공식들을 써도 됩니다. 이건 반드시 암기를 하고 나서 외우고 나서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공식을 계속 보면서 풀면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들을 풀어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문제는 자, 마찬가지로 둘레의 길이가 얼마로 일정한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 중심각과 뭐 호의 길이 반지름 사이에 이제 관계식을 쭉 찾아갖고 마치 이제 이걸 외워야 될 것처럼 써놨지만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외우면 나중에 기억을 못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금 부채꼴의 둘레가 16이고 넓이가 최대가 되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그 최대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풀이대로 하지 마시고 이 풀이대로 하지 마시고 그림을 그려봐. 자, 그림을 그리면 이제 부채꼴이 이런 식으로 있잖아. 자, 중심각을 세타라고 하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둘레가 16이라는 건 반지름 호 이거니까 2R 더하기 L이 16이라는 얘기라고. 근데 내가 이제 넓이를 찾고 싶어. 근데 관계식이 세타에 관한 식은 없고 R과 L에 관한 관계식이니까 넓이 공식도 2분의 1 RL 이 공식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2R 더하기 L이 16일 때 2분의 1 RL의 최대값은 얼마냐? 이거 쓰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쓸 때 이 풀이는 지금 뭘 쓴 거냐면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그래프 그려갖고 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산술기하 배웠죠? 네, 산술기하를 쓰면 훨씬 편합니다. 어차피 반지름도 양수고 호의 길이도 양수야. 그러니까 2R과 L은 그 두 양수의 합 이렇게 돼서 여기서 산술기하를 쓰면 2R 더하기 L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 2루트 2RL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좌변의 값이 16이니까 약분해주면 8이고 제곱해주면 88에 64 해서 2RL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약분을 하면 32니까 RL의 최대값이 32라고. 그럼 여기다 32를 넣어주면 16이 되겠죠.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은 16이다. 이런 식으로 산술기하를 쓰는 게 2차 함수를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리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공식 연습을 쭉 해놓으면 돼요. 여기는 그렇게 공식을 외워서 푸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뒤쪽에 가면 개념 익힘 4번 나오죠. 뭐 반지름 주고 중심각 주고 뭐 호의 길이와 넓이 구해라. 그다음에 뭐 부채꼴 넓이가 최대일 때 그 중심각 구해라. 뭐 이런 보기랑 비슷한 예제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쭉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삼각함수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라디안이 일단 익숙해져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은 조금 쭉 길게 하면 너무 지루하니까 일단 여기까지 듣고 문제는 학원에 와서 풀든가 하고 다 들었으면 듣는 속도를 보고 쌤이 이제 그 다음 강의를 보내줄 테니까 보내주든가 아니면 강의 내용이 너무 많고 공부할 양이 많으면 문제를 좀 풀고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 되니까 다 풀면 푸는 대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호도까지 정리를 합시다.